아침에 늘 몸이 무겁고 갈증이 쉽게 가시지 않으셨나요? 왜 물을 많이 마셔도 부종은 그대로일까요? 뱃살이 잘 빠지지 않고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 것도 사실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훈입니다. 30년 동안 전해질과 노화대사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나이 탓으로만 여겼던 여러 증상들이 사실은 세포 속 미네랄 불균형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단순히 물의 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세포가 그 물을 제대로 흡수하느냐의 문제죠.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물은 세포 밖에서만 머물게 되고 이것이 부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세포막의 투과성이 떨어지면서 미네랄 흡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때 적절한 전해질 보충 없이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세포까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한 잔의 소금물이 어떻게 우리 몸의 세포와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도와 타이밍,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두 고려해야 하죠.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3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지내는 72세 김정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갈증이 심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소가 안 되셨습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손발이 붓고 저녁이면 허리띠가 답답할 정도로 몸이 부풀어 올라 답답하다고 하셨죠? 김정자 어머님은 처음엔 나이 탓으로만 여기셨어요. 주변 분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사실은 세포가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세포막이 경직되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세포 밖에서만 물이 돌아다니면서 부종만 더 심해질 뿐이죠. 김정자 어머님도 하루에 물을 2리터 넘게 드셨는데도 갈증은 계속되고 붓기는 더 심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작은 습관을 고치면서 몸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2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무거움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 갈증이 거의 사라졌고 하루 종일 물을 적정량만 마셔도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등에 자국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주의사항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정자 어머님처럼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소금물이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금물 습관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뱃살과 혈당 조절부터 살펴보죠.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포막의 경직화입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혈당이 높아지고 결국 뱃살로 전환되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과 마그네슘 균형은 세포 에너지 대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김영호 68세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이분은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도 뱃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침 루틴을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허리띠가 한 칸 헐렁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아침에 갈증이나 무거움을 자주 느끼시나요? 두 번째로 붓기 개선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고이면서 얼굴과 발이 붓게 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세포 내 수분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박정숙 65세님은 아침마다 발등이 부어서 신발이 불편하셨는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부터 눈꺼풀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최소 2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흡수율이 높아져요. 하루에 소금물은 한 잔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얼굴이 잘 붓는 편이신가요? 세 번째는 변비 완화 효과예요. 소금물은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돕고 삼투압 작용으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일본 장영구학회는 전해질 균형이 장 운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이순자 74세님은 3일에 한 번씩 힘겹게 배변을 하셨는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시원하게 보게 되셨다고 해요. 물은 반드시 미지근하게 해서 마셔야 장을 편안하게 자극할 수 있어요. 다만 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변비 때문에 일상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만성염증 완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피로와 통증으로 이어져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면역세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성호 76세님은 잦은 감기와 비염에 시달리셨는데 소금물 루틴을 시작한 후 잔병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세요. 소금물 습관과 함께 가벼운 걷기를 병행하시면 더욱 좋아요. 다만 증상이 심하시면 단순한 루틴만으로는 부족하니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유 없는 피로와 통증을 자주 느끼시나요? 마지막으로 피부와 활력 개선 효과입니다. 세포가 수분을 제대로 머금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전체적인 활력이 돌아와요.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서는 내부 수분 보충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희 62세님은 아침마다 부은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셨는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 피부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화장품만큼이나 수분 관리도 생활 루틴이 필요하거든요. 아침에 거울 보실 때 피부 상태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이렇게 5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소금물을 실천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아침 소금물 습관 실천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소금물은 반드시 공복에 마셔야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식후에 마시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단순히 짠 음식을 먹은 것과 다르지 않아요. 아침 기상 직후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주로 어떤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소금의 종류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제거된 상태라 효과가 떨어져요.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처럼 자연 미네랄이 그대로 남아있는 소금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런 소금들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세포막 투과성을 개선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소금물을 마신 이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이 반드시 필요해요. 소금물만 마시고 물을 소홀히 하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30분마다 한 모금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평소에 하루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만으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세포막의 투과성이 개선되고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는 데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유지하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급한 마음의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횟수를 늘리시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겨요. 여러분은 건강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이어오셨나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나트륨 섭취 자체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위험할 수 있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함부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시작하시거나 다른 대체 루틴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조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략 1g 정도예요. 너무 짜면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너무 연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처음에는 약간 연한 듯한 느낌이 나는 정도로 시작하셔서 점차 농도를 맞춰가시면 됩니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마시고 그 후 최소 20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소금물이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될 수 있거든요. 너무 서둘러서 바로 아침 식사를 하시면 흡수 효과가 반감돼요. 물의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해요. 너무 뜨거우면 위에 부담을 주고 너무 차가우면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정도,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차를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2달이 지나야 변화를 느끼시기도 해요. 체질과 기존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찰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소금물 습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세포가 미네랄 균형을 잃으면서 아침 무거움, 붓기, 변비, 혈당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경직되고 전해질 흡수가 떨어지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반대로 올바른 농도와 방법으로 소금물을 실천하면 세포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뱃살이 서서히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며 피부가 촉촉해지고 장 건강도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30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이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잘못 관리하면 아침마다 몸의 무거움과 갈증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붓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세포까지 전달되지 않아서 탈수와 부종이 동시에 나타나는 악순환이 계속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몸이 가볍고 상쾌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적당한 양의 물만 마셔도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는 느낌을 받으시고 저녁에 양말을 벗어도 발등에 자국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붓기가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 보세요. 거기에 천일염이나 죽염을 한 꼬집 넣고 잘 젓다가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시는 겁니다. 마시고 나서는 20분 정도 기다린 후에 평소대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지만 3일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만약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먼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시작하세요. 건강한 분이라도 처음에는 농도를 약하게 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금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금물 습관은 그 시작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 외에도 아침 루틴으로 혈당과 체중을 동시에 관리하는 또 다른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통해 신진대사를 한층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 방법들을 소금물 습관과 함께 실천하시면 몸의 변화를 더 빠르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건강 정보가 더 필요하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청춘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